안녕하세요, 연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평은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국제관계학이랑 영어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교육학으로 석사를 전공을 해서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긴 고아원이 발전한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저소득층 교육부터 시작해서 영재교육, 입양, 그리고 트라우마, 정신건강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Education Manager and Supervisor로서 저희 프로그램 속한 교육기관에 그 프로그램들을 감찰하고 또 슈퍼바이즈하고 레슨 플랜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일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첫 번째 세션 시간에서 예, 맞아요. 유튜브 하시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네, 유튜브 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 첫 번째 세션에서 박준석 과장님께서 미국 회사를 취업했고 어떻게 성공한 스토리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100분이 넘게 계신데 이 취업준비생들 분들께서 사실 제일 궁금할 것 같은 게 한국 회사랑 미국 회사의 차이점 같은 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근무 환경을 회사 문화나 워라밸, 플렉서빌리티, 그리고 복리후생 이런 것들로 나눠서 문화의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회사 문화가 분야나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회사를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조금 한국 회사보다 더 플렉서빌리티가 많이 있어서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는 집에 가도 된다거나 저희 회사도 그런 회사에 속하고요. 그리고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보험도 들어주고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생명보험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 연금 보조라고 하죠. 401k나 403b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택근무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탑 7 컴퍼니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서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10년 동안이나 그 직원의 50%의 연봉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녀 양육비까지 제공을 해주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하루 3끼 음식을 준다든지 음식도 제공을 해주고 중요한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무료 세탁 서비스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회사 문화뿐만이 아니라 가정 문화까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근무 환경으로 많이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미국 회사랑 한국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입사를 시작할 때부터 느꼈던 거는 일단 입사 절차에서부터 한국이랑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인사팀에서 인사 담당자가 입사 절차를 관리를 하는 반면에 미국에서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그냥 이력서를 받아서 나와 함께 일할 디렉터나 아니면 슈퍼바이저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베네핏 같은 거에만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지 그 부분에서 입사 절차 자체도 굉장히 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수평적인 회사 문화가 저는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되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회사 문화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조금 더 수평적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들, 아이디어들을 마음 편하게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큰 차이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되게 달랐던 거는 이제 role driven versus hierarchy driven 이라고 하는데 제 역할을 정말 많이 믿어주고 아무리 저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제 역할, 제 분야, 제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함부로 이렇게 의심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일을 시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 구조보다도 저의 전문적인 지식을 더욱더 믿어주는 그런 역할이 더 이렇게 driven 되는 그런 컴퍼니, 그런 회사 문화를 굉장히 큰 차이점으로 뽑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 궁금하신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여기 참석해주신 학생분들께서 검색을 하시고 그럼 미국 회사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사실 처음에 가장
처음부터 막히는 부분이 이력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력서 작성에 관한 팁 같은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력서 작성은 제 실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너무 몰랐어가지고 많이 틀린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실수를 했던 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첫 번째 했던 실수는 제가 한국에서 쌓았던 경험들을 이력서에다 무조건 다 집어넣었었어요. 그 경력들이 저한테는 소중하기도 했고 또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그 경력을 다 넣었는데 사실 마케팅이나 경영 쪽이나 금융 쪽이나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아니고서는 한국에서 했던 경험이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서 한국에서의 경험보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효과적으로 이력서에 잘 넣어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했던 실수는요. 미국에서는 사실 그 job description이 정말 중요해요. 거의 그거는 교과서의 해답지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거기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정말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이라서 그 job description을 잘 살펴보지 않고 나 이거 조금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력서를 넣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job description을 타이틀만 보지 마시고요. job description을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내가 쌓았던 경험, 내가 했던 경험들이 그 job description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이 인터뷰까지 가는 발걸음이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했던 실수는요. job description에 써있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걸 buzzword라고 하는데요. 그 buzzword를 효과적으로 내 이력서에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ou must have a supervisor experience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내 이력서에 반드시 I have supervisor experience over 2 years 이런 식으로 그 비슷한 버즈워드들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효과적인 이력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이력서 작성에 먼저 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job description, 그러니까 너가 회사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분을 꼭 잘 봐라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력서를 제출을 해서 서류 합격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은 당연히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이 면접이 진행될 텐데 뭐 면접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면접은 제가 크게 인터뷰 전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터뷰 전에는 일단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회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야 인터뷰 전에 내 자신감도 올라가고 또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서 마지막에 인터뷰 끝나고 분명히 Do you have any questions?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알아낸 그 정보들을 통해서 그때 질문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먼저 회사에 대해서 꼭 정보를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질문에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미국에는 정말 많은 리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소프트 엔지니어링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뭐 100 common questions for software engineering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아마 정말 많은 예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내 답변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좀 딱딱한 그런 인터뷰보다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웃는 거라든지 바디 랭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거울을 보고 연습을 했을 때랑 그리고 또 제가 핸드폰으로 제 자신을 녹화를 해서 이렇게 봤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들도 거울을 보고 꼭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받으시면 아마
정말 기분이 좋겠죠. 아, 내가 드디어 인터뷰를 하는구나. 그러면 인터뷰 이제 장에 도착을 하실 텐데, 도착했을 때부터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처음 만나는 리셉셔니스트서부터 아니면 시큐리티 가드부터 좀 친절하게 Hi,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밝고 친절한 그런 마인드로 인터뷰 장에 들어가셔서 인터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이런 옷차림을 입고 또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츠러있지 마시고 좀 이렇게 네, 어깨도 피시고, 진짜 나는 이 회사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당당함, 이런 것들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인터뷰에 임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후에는 아마 대부분 Do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 놓으셨다면 이 회사에서 현재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을지쯤은 그 정도쯤은 아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그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이 포지션에 지원을 했을 때 이 프로젝트에 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런 질문은 이 회사에 관심이 그만큼 있고 또 이 회사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질문들이니까 이런 질문들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인터뷰를 갈 때 진짜 궁금한 게 뭐 연봉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물어보시는 게 좋지만 정말 너무 궁금하다 그러시면은 그냥 is this a good time to talk about benefits? 이 정도 질문으로 마무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인터뷰 하시는 분이 I don't know about that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you can talk about that to human resource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정말 궁금했던 그 답변을 받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인터뷰할 때 내 신분을 밝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휴먼 리소스에서 담당하는 파트이지 여러분이 인터뷰를 보는 사람과 전혀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 질문은 최종 합격을 하시고 나서 이제 휴먼 리소스에 가셔서 내 신분이 이렇다.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다 마치시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력서 하드 카피를 준비해가지고 인터뷰 마치고 하나 이렇게 드렸어요. 왜냐면 또 책상에 이렇게 옆에 두면은 또 괜히 또 보게 되고 더 마음이 갈 것 같아서 제 레주메를 따로 뽑아서 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냥 팔로우업 이메일 정도는 꼭 남기시는 게 좋아요. 뭐 이틀 뒤나 3일 뒤 정도 인터뷰 너무 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 꼭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이 정도로 팔로우업 이메일 정도 남기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되게 한국인식인 것 같은데 하드 카피를 뽑아서 다시 한번 어필을 하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박진영이 미국 정말요? 와가지고 자기 어필할 때 음료수와 CD를 건넸다는. 지금 사실 되게 책에서 나오기보다 정말 개인적인 경험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커리어를 지금 미국에서 계속 쌓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커리어를 쌓는 과정에서 본인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비결로 생각하거나 하는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영어 공부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회사를 다녀보니까요. 물론 영어를 잘하는 것이 반드시 일을 잘하는 것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영어를 잘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승진의 기회라든지 더 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들은 말인데, 제 슈퍼바이저가 누구를 프로모트 시켜야 되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걔는 영어가 근데 조금 부족하지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사람이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지금도
어떤 좋은 표현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항상 적어놓고 그걸 꼭 외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 회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마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꾸준한 자기 개발이 진짜 중요한데요. 리소스가 정말 많죠. 뭐 웨비나도 많고 튜토리얼도 많고 뭐 linda.com 이런 웨브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배우면서 꾸준한 자기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런 스킬들을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학벌이나 스펙보다도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스킬들을 얼마만큼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꾸준하게 이렇게 자기 개발을 시키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미국 회사는 토론을 정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토론도 많이 하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입식 교육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의견을 내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조금 힘들기도 한데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또 토론 문화에 얼마든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틀려도 괜찮으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회의할 때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또 이력서를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면 사실 2, 3년 정도 다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업데이트를 잘 안 하고 이직할 때 주로 많이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본인이 회사에서 맡았던 프로젝트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미국 회사 사람들과의 이렇게 관계가 한국처럼 이렇게 엄청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미국 회사에 다니면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 관심사를 제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보시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시면 미국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경력도 개발하실 수 있고 또 네트워크도 쌓으실 수 있고 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엄청 많은 조언과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영어 공부는 계속해야 된다. 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할 때 거절받을 것을 걱정해서 의견 제시를 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라. 즉 의견 제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라. 그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긴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일단 준비된 내용은 끝이 났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영문 이력서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력서가 아무래도 첫 번째 관문이죠. 이력서 다음에 그다음에 전화 인터뷰를 하고 전화 인터뷰를 한 다음에 실전 인터뷰 이런 식으로 크게 그 입사 절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문 이력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job description이에요. 정말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데요. job description을 거의 외울 정도로 여러분이 job description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job description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경험이랑 한번 빗대어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근데 내가 했던 경험이 job description에서 조금 이렇게 빗나가는 경험이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력서를 보내는 게 좀 시간 낭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job description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했던 거랑 너무 비슷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때 이력서를 지원을 하시면 아마 전화 인터뷰, 실전 인터뷰까지 충분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버즈워드를 효과적으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미국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paraphrase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의 job description에서 보는 단어를 paraphrase 하셔서 비슷한 단어로 옮기셔서 버즈워드를 사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너는 you have to develop rules and strategies 이런 문장이 만약에 job description에 있으면 create, improve, establish 이런 동사들을 사용을 해서 establish 10 rules, 10 strategies using this software 이런 식으로 그 버즈워드를 꼭 잘 사용을 하시는 게 이력서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정말 중요한 그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어에서는 power verb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거는 미국 아이들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SAT 준비할 때 많이 배우는 건데 일반 동사가 있고 그리고 power verb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power verbs 이런 식으로 치면은 어떤 것이 미국에서 그 효과적인 동사, powerful한
말을 할 수 있는 동사가 되어 있는지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워버드를 사용해서 이력서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력서를 그 인사 담당자들이 볼 때 시간을 평균 7초 정도면은 이력서를 이렇게 훑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눈에 띄기 위해서는 buzzword, powerverb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이력서가 더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의 성취를 강조하는 건데요. 이건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했던 achievement 아니면은 지난번에 인턴에서 했던 achievement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 필드는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필드에서는 이제 클래스룸을 평가하는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툴들을 자격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achievement를 꼭 항상 집어넣는 편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만약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근데 그게 회사에 도움이 있었어도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면 여러분의 그 정도의 성취는 얼마든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다섯 번째는 수치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력서를 쓰실 때 약간 미국 사람들은 혹은 미국의 인사 담당자 아니면 디렉터들은 그냥 추상적인 그 이력서보다 구체적인 이력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구체적인 이력서가 그 7초 안에 승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리더십의 경험이 있어. 근데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나는 몇 년 동안 몇 명의 스태프를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관리를 했어. 이런 식으로 수치화시켜서 이력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simple, clear, concise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사실 이 한 장에 담는 게 제일 좋겠지만 한 장이 조금 넘어가서 최대 한 장 반까지 이렇게 짧게 컴팩트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단어들을 이용을 한다면 굳이 길게 넘어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6가지로 네, 이력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에 네. 질문이 굉장히 질문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거를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쪽 보시면 버즈워드를 레주메에 적는 게 나을까요? 커버레터에 적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혹시 이것은 답변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버즈워드는 레주메에도 들어가도 좋고 커버레터에도 들어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either A or B가 아니고 both A and B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버즈워드가 아마 하나가 아니고 만약에 develop이 있다 그러면 뭐 establish, create, improve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power verb이고 버즈워드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배를 하셔서 레주메에도 넣고 그리고 커버레터에도 넣고 근데 만약에 정말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레주메에 넣는 게 조금은 더 효과적이에요. 커버레터는 약간 자기소개서, personal statement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디렉터나 여러분의 직속 상관이 보실 거는 레주메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레주메에 넣어야겠지만 사실 두 군데 다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봉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점, 팁. 네. 혹시 연봉 협상을 해보셨어요? 네, 저 사실 이번에 얼마 전에 네 코비드 터지기 전에 연봉 협상을 했는데요. 와. 근데 이게 저도 되게 떨렸었는데 미국에서는 performance evaluation이라는 걸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 performance evaluation을 지금까지 다녔던 지금까지 다녔던 횟수만큼 그러니까 있겠죠. 3년 다녔으면 3번을 했을 거고 4년 다녔으면 4번을 했을 거고. 그래서 그 performance evaluation을 할 때마다 슈퍼바이저가 너가 어떤 걸 잘했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난 이런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을 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 사인을 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을 꾸준히 이렇게 그 기록을 갖고 계실 텐데 이제 연봉 협상 시기가 다가왔다.
그러면 그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을 한번 잘 훑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몰랐던 내가 이런 것도 했었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연봉 협상 때 나 이런 것도 했었고 이런 것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I want to be fairly treated by my assets, by my knowledge 이런 식으로 공손하게 대답을 하면 아마 오케이 아마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랭귀지인데요. 저는 뭐 제가 영어가 퍼펙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바이링구얼이잖아요. Korean and English. 그래서 미국 모르겠어요. LA만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스페니쉬 쓰는 사람만 조금 이렇게 많이 쳐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희는 코리안도 얼마든지 한인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나 한국말도 잘 할 수 있고 한국말이 나 에셋이다. 이거 언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승현님께서 네.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네. 어디에 작성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하드 스킬을 레주메에 작성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드 스킬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 소프트 스킬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소프트 스킬은 사실 레주메에 굳이 안 담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 인터뷰를 할 때 소프트 스킬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프로블럼 솔빙 스킬 이런 소프트 스킬들은 인터뷰 때 요즘 미국 인터뷰 추세는 시나리오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이런 상황이 너가 팀이랑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 스킬을 보기 때문에 이력서를 짧게 컴팩트하게 만드시고 거기에 최대한 많은 하드 스킬을 담는 것이 더 좋지 소프트 스킬은 그 인터뷰할 때로 넘기셔도 괜찮아요. 예.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이 뭔가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네. 하드 스킬은 일단 직무랑 정말 관련이 되어 있는 이렇게 직무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스킬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험, 예를 들어서 이과 쪽 직업이다 그러면은 어떤 실험을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게 하드 스킬인 반면에 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팀 동료랑 나는 조금 외향적인 성격이고 내향적인 성격이다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MBTI 이런 것들을 소프트 스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스킬들 이런 것들을 소프트 스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답변이 다 되셨을까요? 질문이 막 올라오고 질문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현지인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영어를 해도 현지인한테는 안 될 텐데 이거는 사실 기업마다도 굉장히 다를 것 같고 네. 외국인을 선호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딱 답을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저도 이걸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한국인의 장점을 밀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는 야근이 없고요, 회식이 없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근이 적고 그리고 이렇게 막 팀원들끼리의 관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을 조금 더 오래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스가 뭐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좀 한국인들 눈치가 좀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너 이거 필요해? Can I help you? 이런 식으로 먼저 조금 물어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회사에서 나는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보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조금 더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회사 생활에서 먹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조언으로 말씀드렸는데 꾸준한 자기 개발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미국 회사들은 저 이거 수업 듣고 싶은데 혹시 reimburse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정말 많은 회사들은 해준다고 해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일하는 시간에 이거 들어서 이 스킬을 조금 더 개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슈퍼바이저랑 대화를 해보시면서 자기의 스킬을 조금씩 높여간다면 충분히 외국인을 상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막 많이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다 못 읽어드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질문은 저도 되게 궁금한데 좋은 레주메, 네. 제네럴하지 않은 막막할 때 도움이 되는 뭐 사이트가 있거나 뭐 검색의 방법이 뭐 따로 있거나 뭐 그런 건 따로 없을까요? 근데 이분 말씀이 맞는 게 합격한 레주메를 사실 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네. 그거는 공개된 정보가 그쵸.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구글에서 찾는 거는 이제 제너럴한 템플릿 역할만 하는데 학생이시면은 혹시 그 Student Advisor로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거기는 이제 그 합격한 학생들 아카이브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이렇게 참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돈이 들 수 있는데 책을 사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저도 책을 많이 받고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은 How to Write Good Resume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합격한 레주메만 골라서 거기에는 예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글보다 아마존 가셔서 책을 사시는 게 사실 가장 합격한 레주메 보시기에는 돈을 지불하셔서 네, 책을 사시거나 아니면 학생이시면 Student Advisor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좋은 답변, 정말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네. 학사와는 다른 전공을 맞아요. 석사 때 전공하시고 석사 관련 전공으로 취업을 하셨는데 인터뷰 때 그런 질문이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좋은 주셨는데요. 질문인 것 네, 같아요. 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제가 방금 아까 이야기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의 경험보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BA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어요. 그래서 그냥 BA preferred, BA requirement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 job description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제가 미국에서 했던 교육학 전공 지식과 교육학 전공 경험에 대해서만 물어봤지 제가 한국에서 했던 학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JW님이 저와 같은 케이스라면 너무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네, 이어서 코로나 이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로 전부 진짜 다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업무도 굉장히 화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시회나 상담회도 전부 다 화상으로 진행되고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다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질문이 조금은 사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긴 한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신 분이 에이전시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성실하게 일한다면 J1 비자, H1B, 영주권 스폰이 흔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학생을 마치고 OPT를 한 다음에 저는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이 해결이 됐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은 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정말 현실은 미국 인사 담당자들은 J1 비자나 H1B 이런 정보를 진짜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개월 정도 성실이라면 스폰을 해준다더라. 이거는 한국 회사를 근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여기 미국 현실에 있다 보면은 진짜 이 취업 시장에서는 이런 거 신분조차 잘 모르는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한 2-3명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바이저나 휴먼 리소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변호사 있는데 내 변호사 한번 만나봐 줄 수 있냐고. 근데 내 신분이 지금 이렇고 내 신분이 J1인데 이 비자 스폰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너가 이걸 잘 모르지만 사실 들어보면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변호사를 한번 만나줄래? 이렇게 물어봐서 해결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변호사와 시간을 내서 만나면 그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해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아마 이분이 말씀하신 경우는 한국 회사를 조금 근거로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회사 차원에서 이 비자 부분은 저희도 계속
눈여겨서 정부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은 K무브 사업 진행할 때 항상 안내해드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저희 무역관하고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셨다고 하면 저희 말미에 저희 kmove.la@gmail.com 이메일 주소 안내가 나갈 건데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정보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계속 있는데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되게 다를 것 같긴 한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학사, 석사 여부가 승진에 영향이 있을지, 그것은 진짜 회사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연사님의 회사는 어떨까요? 저희 회사는 진짜 영향 있어요. 네, 아무래도 교육 같은 부분은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더 알 수 있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문과 쪽 너무 제 경험에서만 말씀드려 죄송한데 석사 여부가 승진에도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온라인으로라도 마스터를 따고 있는 추세입니다. 와.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뭐 제 주위에 많은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 사람들도 박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학사가 있으면 대부분 다 마스터를 가더라고요. 네, 마스터 가는 게 네,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혜찌님께서 지금까지 장점만 말했는데 단점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저도 되게 궁금한데. 맞아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떨까요? 단점은 사실 가장 처음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일단 영어죠. 제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 때문에 제약을 느꼈을 때 그때가 조금 좀 이렇게 서럽다고 해야 되나?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됐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단점, 그 제약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금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레이시즘이 없을 수가 없는 나라고 네,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도 회사에서 제가 한 2번 정도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화장실에서. 근데 그때 이제 여기 로스앤젤레스는 제가 있는 곳은 웨스트 할리우드인데 백인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또 히스패닉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 앞에서 스페니쉬로만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저 듣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스페니쉬 공부해야 되나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레이시즘도 네,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은 뭐랄까 자기의 문화 이런 것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레이시즘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점 단점 너무 많이 말하는 장점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점이랄까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영어랑 언어의 장벽이랑 그리고 레이시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내 대학이 아닌 국내 대학에서 졸업하고 취업이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은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한국 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취업을 오십니다. 그래서 대학 학위를 꼭 미국에서 취득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진짜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되어야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JK님, 코트라 취직도 해외 취업이랑 결이 비슷한가요?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코트라의 취업은 아무래도 저희가 산업부 산하에 지금 JK님께서 주신 질문이 코트라의 통상직과 미국의 취업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으로 제가 생각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코트라 통상직은 아무래도 뭐 인적성도 똑같이 있고 논술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K무브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취업하고는 약간 결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아예 준비해야 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JK님께서 한국에서 공기업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것과
한국에 계신데 나는 미국에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영어부터도 코트라에 취업하는 것과 미국에 취업할 때의 영어의 준비도 뭐 사실 코트라를 지원할 때 이력서를 영어로 쓰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부터 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윤영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실업률이 엄청 커서 외국인에 대한 길이 닫힌다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지금 상황은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좋고 실제로도 굉장히 안 좋아서 그 홈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월세를 부담하지 못하셔가지고 길거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두 자릿수 %로 뭐 3개월 단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안 좋은데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를 하는 이유는 상황이 계속 안 좋진 않을 거고 상황이 계속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뭐 방법을 찾아두고 계속 접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만든 거고요. 지금 현실은 사실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해외 취업, 미국 취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꾸준히 계속 그쪽에 대한 귀를 열어두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주윤님, 코트라 현지 무역관 취업도 가능할까요? 미국 서부나 시카고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오, 주윤님, 네, 코트라는 열려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는 저희 로스앤젤레스, 지금 여기죠.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이랑 실리콘밸리 무역관이 있고요. 시카고에도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같은 경우는 무역관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 되고 꼭 주유님 지원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인턴십 준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방학 때만 하는 건 도움이 안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인턴십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인턴십을 방학 때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졸업을 하고 엔트리 레벨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필요한데 학교 수업 때 했던 프로젝트랑 그리고 학교 수업 때 들었던 그 어떤 클래스만 강조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미국 회사들은 실무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이라도 뭐 3개월이 됐더라도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시면은 저는 분명 꼭 잡으시기를 진짜 추천해요. 그리고 인턴십을 하다가 또 이렇게 연장이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인턴십을 하다가 뭐 수업을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도 뭐 저녁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택근무로 돌린다든지 그래서 기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인턴십은 최대한 빨리 이르면 이를수록 꼭 빨리 준비를 하는 게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이고요.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 끝날 시간이라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이건 되게 좀 어려운데, 미국의 H1 비자를 받아 일을 할 때 외국 현지 회사의 경우 외국인에게 H1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에 관대한 편인가요? 엔트리 레벨이라도 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한국 회사에 지원해서 H1B를 받고 이직을 해야 할까요? 와, 네.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데 뭐 사례를 보시거나 한 적은 있을까요? 네, 제가 본 사례는 다 이거 후자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 지원을 한 다음에 H1 비자를 받고 현지 회사를 가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고 이 부분이 훨씬 더 추천하는 루트고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H1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 관대한 편인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관대하지 않은 편이죠. 근데 뭐 오바마 정부 때는 조금 더 관대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요. 미국에서 일하는 휴먼 리소스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를 훨씬 더 안전한 루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네. 사실 저기 질문에도 나왔는데 답변을 못 드린 것들 중에서 한국에서 미국 채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은 코트라에서 너무너무 그 K무브 사업에서 너무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현재 취업 환경을 가장 발빠르고 또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리스트로 모아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취업을 구인을 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몰랐어서 80군데나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다면 너무 도움을 코트라에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무브랑 코트라에서 꼭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